2020년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고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올해 거래일 같은 경우 3거래일이죠. 월화수 이후에 이제 내년에 또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일단은 그 2020년이 좀 마무리되면서 2021년을 좀 여는 그 직전에 한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도 코로나 빼고는 일단 완화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은 계속되고 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함께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리스크들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미국의 부양책 통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 지연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만 이제 바이든 후보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사실상 바뀐 거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 끌기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보자면 이제 오늘까지 주식을 좀 매수를 하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넘어가실 분들은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 보면 역시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부양적 협상은 타결이 됐어요. 그리고 FMC에서는 뭔가 조금 더 이제 다른 액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추세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찍고 우상향이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변종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변이입니다. 변이. 그러니까 변종이라는 것은 코로나가 아예 다른 형질로 바뀌어 버리는 거. 그럼 기존 백신도 당연히 소용이 없어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변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한두 개의 세포라든지 이런 구조만 살짝 바뀌는 거. 그때는 백신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이, 지금은 이 변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단계 아니다라는 건데, 이 변종이라는 단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단계로 가려면 일단 변이를 거쳐서 변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변이를 당장 가볍게 볼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변이가 현재 변이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다행이죠. 하지만 이 변이가 변종까지 바뀐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대한 백신이 먹히지 않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어때요? 좀 리스크가 커지죠. 그죠? 시장도 다시 흔들흔들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보는 관점은 변이에서 변종을 갈 것이냐,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가 연장 조치가 됐습니다. 결국은 1000명대를 유지하고 1000명 살짝 꺾이고 이런 모습인데 3단계를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이 가시화가 됐죠. 3차 재난지원금. 그래서 각 주체별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영업자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핀셋 지원을 한다라는 명목이에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핀셋 지원, 말 그대로 자영업자 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돈이 풀리는 소비 효과는 거의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자체가 뭐 유통주라든지 이런 쪽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있죠. 브렉시트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거가 됐습니다.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에 어찌저찌 간에 합의를 했어요. 되다가 보니까 이거 브렉시트가 노딜로 되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어때요? 미국의 부양책, 뭐 3차 재난지원금, 브렉시트, 그리고 코로나는 변종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변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이 리스크보다는 그 기대감을 조금 더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환율입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약간 꺾였는데 요 지금 1100원 선 있잖아요. 요 정도의 박스권, 요 정도의 박스권에서 안정이 돼 주면은 가장 좋아요. 여기서 환율이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하향을 해서 1080원 밑으로 또 뚫고 완전 원화 강세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환율이라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강세다, 약세다 이게 아니라 안정된 구간에서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시고 안정화되는지를 보시면서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갈 필요가 있겠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직전 고점을 다시 돌파했는데 이게 삼성전자 효과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이면서 고점을 뚫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사실은 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당장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당장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제 따라잡는 매수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지만 신규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려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코스닥 지수 보면 흔들렸다가 다행히 20일 이평선에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좀 살렸어요. 그리고 기관은 아직까지 뭐 적극적인 매수는 아닌데 외국인이 11월 중순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해줍니다. 최근에 대형주가 단기적인 랠리를 가파르게 펼치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좀 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내에서도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는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크게 밀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IT 부품주 여전히 가격 매력 있죠.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조금 나올 수 있고요.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동안 호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습니다. 신규적으로 진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한 주도 좀 성욱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VIP 반에서도 제약주, 다음 IT주 중에서 계속해서 좀 종목 선별 좀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개별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VIP 반으로 오셔서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개인 투자분들의 성투자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